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모 원장의 넷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9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제 97강의 타이틀은 변화하면 공부가 즐겁다. 인생이 즐겁다. 이게 좀 가볍게 써놓은 건데, 진실로 이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는데, 특히 생각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제 대뇌를 이용해서 생각한다. 생각하는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건 전두통합피질이라고, 전두엽, 통합, 피질, 생각의 장소,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겠는데요. 이제 제 강의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보다도 상당히 깊이 들어가고 폭넓게 지금 변해야 산다. 저번에 강의에서도 줄기차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변환점에 왔다. 그래서 이 변환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A라는 지점의 이제 진단, 상황, 특히 정신문화에서 의식구조, 생각의 카테고리 또는 현재나 과거 있고 현재의 상황. 현재 나쁜 국민성이 많이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B라는 목표를 위해서 좋은 국민성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육성시켜야 된다. 그래서 A라는 현재의 진단을 잘 내려야 그게 잘 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을 향해서 목표를 이제 B 지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고 상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래학자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의식구조를 개발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정신적인 선진국도 해나갈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서양까지 포함해서 전 지구적으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의식구조와 국민성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목표라는 것이 상당히 원대한데 우리는 동양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시 동양 문화가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만 골라서 그걸 계속 육성하면은 우리가 모자란 서양 선진국의 의식구조를 더 발전시키고, 간단히 말해서 좋은 것은 그대로 다 유지하고 발전하고 나쁜 것은 제거하고 또 선진국의 좋은 의식구조는 배우고 연마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전환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의 여러 가지 또 그 코로나 이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나쁜 의식구조, 그러니까 뭐 좋은 의식구조도 있고 나쁜 의식구조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지난 강의에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울 삼아서
아, 이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진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학자층에서나 또는 지식인층에서 이게 합당하게 이게 서로 공통점을 나쁜 것을 이렇게 진단하는 그 수준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상대편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심어서 더 좋은 의식구조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장래의 좋은 점이 뭔가? 그게 내가 주장했던 넷장으로 삽시다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거울 삼아서 앞으로 목표를 세워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이 이 넷장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이 약합니다. 이것을 기둥으로 삼아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키면은 이제 이 나쁜 의식 구조도 전부 따라서 향상이 될 거고 새로운 의식 구조, 즉 우리나라 동양의 집단적인 도덕 정신 또는 이제 공동체 의식,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집단 의식,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걸로 이제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외국의 매스컴에서 우리나라는 선진 의식 구조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서양에서 모자란 동양의 도덕 정신이 우리나라에 협동하고 공감대가 잘 되고 마스크를 쓰지 말자, 쓰자, 뭐 그런 것은 공동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면 뭐 된다, 안 된다, 자유가 이게 침해된다 해서 우왕좌왕하는데 우리는 집단 공동체 의식이기 때문에 뭐 보기에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다 쓰자. 마스크를 일률적으로 부담 없이 그렇게 부담 없이 다 따라주지 않아. 그게 이제 공동체 의식이고 공감하고 우리나라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화라고 전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동양의 좋은 점, 서양에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연마해가지고 그걸 융합해서 통합해서 통찰해서 그래서 넷장으로도 삽시다는 그런 개념을 마련을 했으니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한 학자는 아직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협조해서 우리가 좋은 길로 갈 방향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이런 개념은 어떤 테두리가 있고 틀이 있어야지, 프레임이 있고 이 틀이 있어야지 거기에 이제 내용적으로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것을 자꾸 추가를 해서 풍성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아주 당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특히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의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년 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아랄지 자존감이랄지 자부심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자존심도 이제 어느 정도 일반 사회 사람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부심하고 또는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차차차차 이제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좋은 현상인데
여하튼 이제 변해야 산다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하기 위해서 B라는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 어떻게 하면 변화가 잘 이루어지느냐, 그런 것에도 공부했고, 지금 강의의 초점은 변화시키면, 변화하면 공부가 즐겁다, 인생이 즐겁다. 이거 중에서 여러 가지 안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임스 줄이라는 교수가 변화하면은 이제 뭐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생물학 교수인데 대학생들의 학습을 담당하는 교수로서 이런 이제 동기부여 또는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험을 많이 쌓아가지고 책을 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심층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전두엽의 통합 피질, 생각의 장소. 생각을 어디서 하느냐? 다 관여를, 대뇌 피질에서는 다 관여를 하는데, 대뇌 피질. 대뇌 피질이 여기가 있는데, 이제, 대뇌 피질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전두엽이라고, 전두엽에 이제 있는 이제 대뇌 피질 중에서 이쪽은 이제 생각하는 장소가 여기거든요. 근데 이제 인류의 진화를 보면은 딴 데는 거의 다 동물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대뇌 피질, 특히 전두엽에 있는 이 장소는 이 발달이 제일 동물 세계에서는 제일 최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밑으로 발전할수록 동물적인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이 동물이니까 동물이 중요하죠. 동물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생존이 필요하고 생식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변형계가 이제 감성에 대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감성은 이제 동물에도 감성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자기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난폭하고 부정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요. 짐승에서는. 근데 다행히 이제 인류는 대뇌 피질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성과 과학정신, 고급스러운 감정들이 많이 발전됐는데, 이제 오늘 강의는 이것만 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모든 대뇌 피질이나 변형계가 여기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이 항상 관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는 거고, 그래서 이 생각하는 장소, 머리를 쓴다, 생각한다, 궁리한다, 생각을 깊이 한다 그러면 일단은 전전두엽, 여기에서 전두엽에서도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하나는 운동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전두엽이 있고, 전두엽 중에서 통합하는 전두엽이 있고, 이 앞쪽이 이제 전두엽이고, 이쪽이 뒤쪽이 이제 후두엽이죠. 그래서 이 전전두엽 또는 전두엽에 속해 있는 운동하는 이제 그런 영역을 맡은 데는 이제 뭐 특별할 것이 없고, 신체 모든 근육에 뻗쳐 있는 운동신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통합 피질이라고, 전두엽에서 통합해서 생각하는 장소가 이제 전두엽인데, 거기서 맡아서 일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인간의 생각. 예를 들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게 전부, 거의 전부 전두엽에서 이제 몰려서 있는데, 딴 부분의 뇌 부위도 상당히 관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전두엽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무슨 추측을 한다든가, 가설을 세운다든가, 또 개념을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넷장으로 삽시다도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려는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뇌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가설일 수도 있고, 대안일 수도 있고, 그거를 만드는 장소가 이제 DNA 피질이라고, 통합 피질이라고, 거기서 탐당하는 거죠. 추측을 한다든가, 가설을 세운다든가, 결론을 낸다든가, 판단을 한다든가, 분석을 한다든가, 수없이 많습니다. 고급적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능력, 거기가 몰려 있습니다. 제일 새롭게 만들어진 진화된 DNA 피질이 이제 전두엽이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계획을 세운다든가, 아이디어가 발생한다든가, 창조력이 생긴다든가, 자부심이 그쪽에서 전두 통합 피질에서 생긴다든가, 의지력, 그 다음에 도전정신, 주도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 외부에서 우리가 억압하건다든가, 또는 이제 수동적으로 그렇게 일하는 데가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그런 것에서 관여하는 것이 전두 통합 피질에서 하는 일인데, 제일 이제 인류에서 제일 발달한 부분이 이제 이게 연장을 불을 발견했다든가, 불을 어떻게 이용한다든가, 인류가 말이죠. 원신 때부터서 그걸 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머리가 있었다든가, 또 무슨 그림을 그린다든가, 쓴다든가, 그러면 결국은 손에 뻗쳐 있는 이제 글 쓰는 이게 운동신경이 많이 발전한다든가, 그리고 전두엽하고 이렇게 합해가지고 말하기, 쓰기가 가능하죠. 도전정신, 주도적으로 일을 한다든가, 그러면 모든 인간 최고의 능력이 전두 통합 피질에서 나옵니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근데 학습을 한다든가, 배운다든가, 우리가 인간이 어렸을 때 태어나가지고 부모한테 또는 교사들한테 이제 배움을 받잖아요. 근데 학습에 대한 것에 의해서 지식이 성장되고 머리가 발전하는데, 항상 요새 트렌드는 그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수용하는 거. 그러니까 교사가 그걸 칠판에다 이렇게 강의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창조적으로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액션을 취해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정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이나 교육의 트렌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교사님이 아무리 수동적으로 옆에서 하라 공부해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야지 진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선택권이 자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게 되면은 선택하고,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과 책임의식이 생기고, 그걸 이제 성과를 또 분석을 해야 되고,
항상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제 그 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지르고 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생각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생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학습 단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생각을 해서 끝나가지고 뭐 아무 액션도 실천도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데가 생각이라 할지 이런 것을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런 데가 어디냐면은 전두엽, 전두 통합 피질에서 통합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지 말자.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옮기는 것이 이런 과정이 생각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장소는 생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분석하고 이제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을 하는 거 여기까지 또 책임이나 그 행동에 대한 결과의 평가 거기까지가 일체가 다 포함되는 생각이지 말로만 이야기하고 립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입만 요란하고 행동이나 실제 나타난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전두엽의 특히 전전두엽 저 앞쪽에 있는 대뇌 피질은 단기 기억을 관장하는 데입니다. 반면에 장기 기억은 조금 더 뒤쪽에 있는 해마라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해마는 한 이 정도에 있을 겁니다. 해마. 여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신경 섬유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도 많이 관여를 하고. 근데 이 중간에 여기는 이제 여기 감정센터가 있잖아. 여기는. 여기는 쾌락에 대해서 관장하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장기기관 해마라고 거기서 관련을 하는데, 단기기관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상대편의 전화 번호를 기억하는 데에서는 잠깐 기억할 때는 이제 기억에 속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번호를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들었는데 써서 읽었다든가 말로 들었을 때는 전화번호를 기억을 어느 정도 합니다. 1시간이 됐든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라고. 전화번호를 계속 외우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선 처음에 기억할 수 있는 것이 7자리, 5자리의 그런 짤막한 그런 기억은 앞쪽에 이제 관여를 합니다. 장기 기억은 뒤쪽에서 이제 저장을 하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기억해야겠다는 그런 아이템들은 또 뒤쪽으로 이제 그게 기억이 전달돼 가지고 뒤쪽에 있는 해마 그쪽으로 이제 이행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또 학생들이 머리가 좀 괜찮죠.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작업 기억이라고 단기 기억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가 이제 전두엽이고, 여기는 또 앞에는 또 두엽이라고 저 앞에 있는 거. 여기에 이제 단기 기억.
이런 데를 이제 단기 기억이라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하면 워킹, 기억, 메모리. 작업 기억이란 말이죠. 작업 기억은 여기서 맡아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해마는 장기 기억. 해마에서는 이제 장기 기억을 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달라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그럼 여기서 장기적으로 하면은 결국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순발력이 좋다든가 벼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벼락 공부를 잘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단기억에 능한 사람은 벼락치기를 잘해요. 그래서 공부도 시험에 좋게 나온단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많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장기 기억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해마는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장기 기억에 관여했을 때는 교육학적으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상당히 느려요. 이것은 쌈박쌈박하게 굉장히 빨리 작동을 하는데 이것은 느리다고 이게. 그래서 느리다고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식을 잘 이해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할 때는 장기 기억에 더 관여를 하는 거죠. 여기 저자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자기 꼬마, 자기 아들이 잔디밭에서 이제 물을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꼬마는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쏘고 멀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엄지 손가락을 이제 호수 끝에다가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물의 속도가 빠르고 많이 나오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또는 그렇지 않고 물 양이 또 줄어든다고도 생각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근데 물리 법칙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자꾸 그 경험을 쌓으면 어떤 생각이 나냐면, 호수에 물 나오는 데를 엄지 손가락으로 막든지 안 막든지 간에 그 나오는 물량은 똑같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경험을 하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잘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장기 이제 기억 여기서 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을 쌓아야지 물리적인 현상이랄지 진면목을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지요. 왜 그러냐면 그런 계통의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통계학적으로 봐서 이렇게 내가 대처를 하니까 성공하는 것이 많더라. 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실패한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인생 초기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할 필요가 없고, 창조적인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학습 자체가 자꾸 실패도 해야지 거기에 대한 연결점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패도 안 했는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다 이제 새로운 비슷한 그런 기억을 필요로 한 때, 그때 이제 그런 흔적이 있으면 거기다 걸어 놓고 연결을 시킨단 말이죠. 항상 뇌라는 것은 자꾸 부위가 다른 것에 이제 연결시켜 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각도 더 잘 나고 아이디어도 많아지고 지식이 더 풍부해지고 연관이 있으면은 지식이 더 고착화되고 그래서 유리한 점이 많죠. 그래서 항상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은 저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뇌 생리학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논리적인 사고가 또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경험을 많이 하고 이랬다 저랬다 자기가 좋아한 거 나쁜 거 전부 한번 해보고 자꾸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자꾸 압박을 가해 가지고 그걸 하면은 머리의 창조력이랄지 노하우랄지 깊이랄지 그런 것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나 성인에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놔두면은 저절로 이게 내가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 마르셔야지. 자꾸 공부 안 한다, 뭐 자꾸 뭐 꼭 학원에 다녀야 된다, 뭐 자꾸 그런 것보다도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은. 그래서 예체능 그런 것은 다 좋은 걸로 되어 있고요. 예체능이 발달하면은 뇌 사고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앞쪽에 있는 전두 피질 통합에서는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그러면은 바로 운동신경이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러면 뭘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액션은 여기서부터 또 연결돼 가지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모방하는 세포가 있잖아요. 거울 세포라고. 부모의 가지고 있는 거울 세포, 모방 세포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애들은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방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이 결정력을 높일 수도 있고 결단력을 높일 수 있고, 한편 이제 앞쪽에 있는 것하고 뒤쪽에 있는 후두엽에 있는 통합센터, 이런 감각에 대한 경험이랄지 그런 것에 대한 통합센터죠. 여기가 감각은 이제 오감, 말초에서 올라가는 그런 감각을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의 일을 경험을 회상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과거의 경험을 이제 이렇게 다시 되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여기서 이제 신경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으로 전두 통합으로 이제 연결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액션을 취한다든가 이게 다 통합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운동한다면 꼭 운동만 이제 특별히 하는 데도 있지만은 운동에 대한 통합센터, 감각에 대한 후두 통합센터, 전두엽 있는 통합센터, 전두엽의 운동센터, 이게 상당히 이제 다 연결돼 가지고 그러니까 사고를 한다든가 창의력을 발휘한다든가 학습을 배운다든가 그런 거는 전부 다 이 네 군데뿐만 아니라 온 대뇌 피질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 이게 사회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자기 인맥을 깔아놓으려면은 그렇게 친구의 친구, 또 친구의 또 친구, 그러면 6번, 뭐 3번인가 4번 그렇게 연결점을 만들면은 우리나라 전부를 다 알 수 있다는 인맥을 관장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내 이제 성질이야. 서로 이어주는 것 자체가 사고력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현미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에 관여하는 신경다발 또는 신경세포, 그리고 세포하고 세포를 연결해주는 시납스라는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시냅스가 많이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그 자기가 생각이, 사고가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고 창조적으로 나올 수 있고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다 통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통합적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청각만 해가지고 학습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학습을 한다면 공부를 한다고 배운다든가 그러면은 운동도 거기에 관련되게 잘 해야지. 감각도 이게 확실하게 잘 따지고 잘 받아들여야지. 그 다음에 통합, 경험에 대한 연결점을 자꾸 찾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사고력을 분석을 한다든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든가 기획을 한다든가. 이게 통째로 이게 일을 하게 됩니다. 뇌란 것이 이제 그 자기의 고유의 기능이 있지만은 그 외에는 전부 다 연결돼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활동을 개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의식구조에서 제일 좀 약한 부분이 이런 자기가 생각하고 액션을 취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상당히 의식구조가 좀 후진성에 있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제 경험이란 것이 이제 그 경험 자체가 확장되고 그래서 내적 경험이 풍부해진단 말이죠. 내적 경험이 이제 후두엽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행동을 나타내면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직접과는 이제 연결점도 있기는 있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뇌는 신경세포도 억수로 많지만은 신경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추상돌기라든지 가지돌기랄지 시냅스랄지 엄청나게 엉켜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이 인류 뇌가 진화하면서 자꾸 발전하고 그건 트렌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신호가 이쪽으로 가면은 그쪽으로 더 발전하고 그러면은 시냅스가 많아진다. 경험이 풍부해진다. 옵션이 많아진다. 그런 경우는 시냅스가 퉁퉁해져요. 현미으로 다 알려진 사실들이에요. 기억이 뭐냐? 기억이 관여하는 신경세포의 가지 또는 이제 시납스 그게 굉장히 두꺼워지고 커지고 세포 수가 많아지고 또 거기에 가지가 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렇게 물리학적으로 그렇게 신경세포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생기면은 더 사고력이 더 발전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조합을 시키는 데는 브로카엘이라고 이제 이 앞에 있는 전두엽 쪽에 있는 그런 언어 조합, 언어를 조합하는 브로카에어레가 있고 또 뒤쪽으로는 경험에 의해서 언어의 이해랄지 표현이랄지 그 다음에 그런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의학적인 분야니까 뭐 그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릭이란 사람들이 술을 취하고 알코올릭은 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근데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간도 나빠지지만은 뇌 세포도 나빠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베르니케스 사이코시스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영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코올만 많이 먹으면 알코올이 어떤 경우는 뇌 세포를 막 죽이고 해를 끼치고 파괴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정신이 이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것도 뇌세포의 이런 전두엽하고 후두엽에 거기에 관련되는 뇌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손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이코시스 정신병을 앓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전반부하고 연결시키면은 이 전두엽을 보호하고 육성시키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관여되어 있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주면은 결국은 변화를 쉽게 일으킬 수 있고 변화를 쉽게 일으키면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의식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그걸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기가 들어서 목이 쉬어가지고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29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과 의사로서 이렇게 거창한 타이틀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게 사실 국가적인 어젠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병을 고치자. 뭐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그 단점, 나쁜 의식구조 6가지를 고치자. 그 말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27년 전부터서 이렇게 사회에 많이 알리고 논의되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런 의식개혁에 대한 그런 토론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그래서 의식구조를 고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것은 바위에다가 계란 던지는 식이니까 효과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우리가 의식개혁의 알맹이를 고안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의식개혁을 해서 우리가 선진 의식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플랜도 없었고 에너지도 없었고 도전정신도 없었고 공부도 안 했고 책도 안 읽었고 연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늦게나마 이런 화두가 다시 잘 퍼져가지고 서로 연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 한국병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사항은 여기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피해의식, 과거의 역사적인 항과 내부 갈등. 근데 외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침입을 받아온 우리나라는 사실 잘 싸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독립국가를 유지해 왔었는데, 토인비가 옛날 역사가지요. 토인비가 말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것은 전부 다 외침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내부적으로 생기는 갈등이나 서로 이제 불화랄지 또 뭐 당쟁이 됐든지 싸우든지 내부에서 항상 터져서 골마서 터져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설파를 한 사람이 세계적인 역사가 토인비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이제 나쁜 의식구조를 발생한 그런 사항이죠. 이어서 뭐 6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피해의식이랄지 또 내부 갈등이랄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국민에게나 또는 국민 각 개인에게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과 의사이고 스트레스 의학을 잘 전공을 했고 좋아해서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생각이 미쳐가지고 누적된 스트레스 의식구조론이라는 하나의 가설 또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개념이죠. 항상 개념이라는 것은 개념이 없으면 그게 머리에 잘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지만은 그런 개념을 이야기함으로써 그게 그런 형태의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항상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스트레스는 이제 급성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뭐 교감신경이나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에 일어나면은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급성 스트레스가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얼굴이 우락부락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이제 땀이 나고 숨이 차고 그런 게 급성 스트레스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급성 스트레스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급작스럽게 많이 방출돼서 생기는 거지만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이제 뇌에서 전달 물질이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뇌의 의식 구조나 기능이 많이 악화되고 만성 스트레스가 의하면은 이제 인성도 변하고 생각하는 능력도 변하고 그리고 이제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율적인 부조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생겼을 때는 바람직한 이제 대응은 이제 의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당한 대결과 또는 이제 수용을 한다든가 포기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쳐들어와 가지고 식민지화 되면은 그 방법이 없잖아요. 역부족이어서 우리나라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한 같은 거나 어려움이나 원한 같은 게 그런 게 속으로 내부화되고 그러니까 누적된 스트레스 흔적들이 머릿속에 내면화되고 의식화되어서 이제 스트레스 의식 구조에 빠집니다. 그건 하나의 개념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질이 많이 난다든가 노이로제가 걸린다든가 근데 이제 급성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바로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이제 그렇게 각박한 정신이 있으면은 2차적으로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장기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장장애가 계속된다든가 성인병, 두통, 만성 피로증, 알레르기성 질환 또는 피부병, 암 질환까지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아주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막간에 이야기하는 건 이제 집안 강의 때 아큐라는 이제 아큐 정전이라는 중국의 그 소설의 일부분을 내가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중국의 아주 약한 자아 자부심을 나타내는 적나라하게 나타난 루신이라는 작가의 내용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아 자부심이 아주 낮고 또 일본에서는 이제 아마에라고 어린애들 이제 생후에 4년 내지 5세까지는 엄청나게 그 어린애의 주관적인 서포팅이 아주 100% 부모가 이제 서포팅을 해줘야 됩니다. 굉장히 의존적이죠. 그렇게 의존적인 그런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모성애, 사랑을 많이 심어주고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근데 4세, 5세 나면 차차 독립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부심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는 그때대로 이제 교육 방법이 이제 육아 방법이 달라지겠죠. 이제 그것은 차차 교육계획의 중요한 시사점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외국에서 정신학을 공부한 도이토 박사라는 분이 아마에라는 말을 썼는데 응석 부리기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발달되지 못해서 나이는 굉장히 성인인데 어린 사람 같이 자꾸 의존적이고 응석 부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숙되지 못한 의식구조, 성숙되지 못한 국민성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제 얼마 안 됩니다. 2016년 심리학자 우주홍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거영국이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거영국이라는 것은 덩치는 성인인데 대뇌는 영아 수준의 철부지 없는 어른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의식구조가 아주 낙후되고 비성숙됐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소설인데 지금 한 1, 2년 전입니다, 그게. 나는 그 원서를 다 구입한 사람입니다. 거영국이라는 이제 중국말로 된 이제 책인데 그때 번역을 해서 조금 읽어보고 그랬는데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자마자 중국 정부에서 판금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심 상하게 그렇게 의식구조가 형편없는 자화상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판금시키자 해서 이 책은 지금도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의식구조가 조금 성숙되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들이 또 그렇게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 자부심은 인간 본연의 제일 중요한 정신의 핵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정신문화에 대해서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한국병의 피의식과 역사적 한과 내부 갈등을 이제 인제사야 이제 조금 시작하는 편인데 아무리 봐도 시간이 자꾸 흐르고 그러니까 다음 강의로 또 계속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